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네요. 3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여러분, 글로벌 투자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펀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이종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영본부 육진수 본부장을 모시고 상반기 투자가 어땠는지, 하반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 본부장 맡고 있는 육진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시장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셨다고 하는데요. 올해 2021년 상반기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르락내리락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기준으로 상승했던 원인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시장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매우 컸었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나눠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라인 지수 자체는 13% 상승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섹터별, 스타일별로 성과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영역의 IT, 헬스케어 섹터는 부진한 반면에 가치주 영역에 있는 금융, 에너지, 소재 섹터의 수익률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작년 2020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사실 우리나라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G2 갈등 얘기도 있지만은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국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3월 달에 중국도 글로벌 시장과 동조해서 성장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성장주가 다시 반등을 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하락한 상황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고점 대비 30%, 많게는 5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실적 가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투자자들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어떤 것들이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 시장을 또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꼽아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S&P 500 지수에 대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올해 32% 그리고 내년에 1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 추정치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민간의 이연된 소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동성 측면을 봤을 때 주가 지수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어떤 지표들 혹은 뭐 어떤 모멘텀을 보시는지 그런 네네. 부분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동성 자체가 많이 풀렸다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유동성 대비 주가의 수준이 상대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인데요. 광의의 통화량 M2 대비해서 미국의 S&P 500 지수의 상대 비율은 여전히 역사적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주시장이 다소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동성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도 유동성 대비 주가 수준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네네.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 가치주 영역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금융주, 소재, 산업재, 에너지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지속해서 아주 강하게 개선된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가치주, 시클리컬 영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소외되었던 성장주 영역의 IT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시금 재차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간단하게 상반기 리뷰 그리고 하반기 전망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서 좀 네네.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요. 네. 글로벌 투자를 좀 잘 파악하려면은 어떤 펀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희는 G2 이노베이터 펀드하고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펀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G2 이노베이터 펀드는 미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결국에는 재조명되고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입니다. 광범위한 소비재 기업군 중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 높은 시장 지배력, 그리고 장기 소비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저희가 운용해 왔고요.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하반기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는 8월의 잭슨홀 미팅 또는 9월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관련한 힌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12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2013년에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우리 시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고, 아주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또 크게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국면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인 미국 연준이 그렇게 테이퍼링을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반기에도 사실 저희가 많이 들은 내용인데요. 네네네. 이게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사실 이 공급 부족 사태는 제가 앞서서 그 상반기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넣을까 했던 또 주요 화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컨테이너까지 전 산업에 걸쳐서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도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고 매출 둔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항상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작년에 그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실제 진성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이던스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언급하는 것들이 상당히 향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시장의 그림을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느 때보다도 더 이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 흐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뭐 펀드 리스크 관리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리스크들이 있는지 네네.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현 시점에서 뭐 굳이 리스크 요인을 꼽자면 뭐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시장 금리의 변동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주가 레벨이 높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주가 지수의 조정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꼴로 글로벌 주가 지수가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10% 조정이 없었던 최장 기간이 22개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한 16개월, 17개월 정도에 이른 시점이고요. 아직 MSCI 월드 지수 기준으로 10% 하락한 시점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기적으로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요인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네네. 이 투자자분들은 하반기에 주목할 테마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영역은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가상현실, 반도체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영역이고요.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 헬스케어 섹터도 저희는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 관련된 규제 우려 이런 것들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요. 또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시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펀더멘탈만 기업의 본연의 가치만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재차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해 새롭게 주시장에 상장된 신규 IPO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유니콘 기업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주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구간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은 그 가치를 재조명받으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 상장한 기업들,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친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네. 것 같은데요. 뭐 세 가지 키워드 네네. 혹은 세 가지 관전 포인트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를 네. 좀 정의한다면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하라.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 네. 혁신 성장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혁신 성장으로 사행시 한번 어떻습니까? 사행시. 사행시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자 이럴 때 해보시는 겁니다. 자 네. 운을 띄울게요. 네. 혁. 혁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 신. 신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성.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장. 장난 전화는 안 됩니다. 네. 010. 이렇게 핸드폰 번호 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글로벌 주식시장 상반기 리뷰,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육진수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